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긴 설 연휴의 마무리 가족과 함께 잘하고 계십니까? 이동하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 모두 아쉽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처럼 가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인구 감소는 사회 전막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전망도 밝지 않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구 감소 특징과 대안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마련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속 줄어들기만 하던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늘어났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세진 기자가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24만 2천 명.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 수입니다. 1년 전인 2023년 출생자 수보다 7천 명 늘어난 건데요. 이렇게 출생자 수가 증가한 건 무려 9년 만의 일입니다. 지난 2016년 41만 명에 달했던 출생자 수가 2023년 23만 명대까지 떨어졌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정부는 일단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저희가 재작년부터 쭉 해왔던 여러 가지 일생활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조금 저희가 인식 조사를 해보면 결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태어난 아이 수는 늘었지만 그렇다고 전체 인구 수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사망자 수가 더 많아 5년 연속 인구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는 우리 사회가 늙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내 평균 나이는 45살, 1년 전보다도 더 늘었습니다. 인구 비중에서도 고령화는 두드러졌습니다. 50대가 17%로 가장 많았는데요. 60대와 70대는 각각 40대와 30대를 앞섰습니다. 유소년 인구는 줄어든 반면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수도 늘고 있는데요. 65살 이상 1인 세대가 300만에 달하면서 전체 1인 세대에서 3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65살 이상 노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 출생자 수 증가가 희망의 신호가 될지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가 관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출생아 수가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지방도시만의 문제가 아닌 대도시 간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천이 처음으로 부산 지역 청년층 인구수를 앞질렀습니다. 여기에 경제 지표에서도 부산을 추월했는데요. 송효찬 기자가 통계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 결과 자료를 보면 전국 대도시 중 지역 내 총생산인 GRDP 2위는 인천이었습니다. 2023년 인천의 GRDP는 116조 8,630억 원으로 부산 114조 1,650억 원보다 많았습니다. 2022년 대비 인천이 3.2% 성장한 반면 부산은 0.3%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기에는 인구수 변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주민등록상 15세부터 29세까지의 부산 청년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48만 5,700여 명. 반면 지난해 말 인천의 청년 인구는 48만 5,800여 명으로 통계가 시작된 1992년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앞질렀습니다. 부산은 전년도 50만 6,900여 명보다 2만 1,000여 명이 감소한 반면 인천은 49만 8,600여 명보다 12,800여 명 줄었습니다. 부산보다 인천의 감소폭이 작았던 셈입니다. 여기에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부산의 청년 탈출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산 전체 인구 326만 6,500여 명에서 15세에서 29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9%로 집계됐습니다. 이 비중이 15% 아래로 내려간 것은 처음입니다. 같은 달 인천 전체 인구 302만 1,010명 대비 15세에서 29세 비중은 16.1%였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부산 인구의 평균 연령은 47.2세, 인천은 44.4세로 집계됐습니다. 부산 전체 인구수 대비 경제활동 인구는
173만 2천여 명으로 52%가 조금 넘습니다. 반면 인천은 178만 명으로 60%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부산보다 인천의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은 기업이 늘어나고 검단 신도시 등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반면 부산은 청년층 인구의 유출이 심각해서입니다. 2014년 62만 명이었던 부산과 인천의 인구 격차는 작년 11월 기준 2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인천이 부산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핵심 동력은 기업입니다. 매출액 기준 우리나라 1000대 기업 중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은 37곳인 반면 부산은 31곳입니다. 100대 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인천에는 한국GM을 비롯해 현대제철과 SK인천석유화학 등 3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는 100대 기업이 한 곳도 없습니다. 여기에 인천은 바이오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투자가 활발하고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물류 허브로 시너지를 내고 있는 반면 부산은 전통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빠르게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인천이 오는 2031년 전체 인구수도 부산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올해 두 지자체 간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차입니다. 인천과 부산의 사례를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지방은 수도권보다 인구 감소 우려가 훨씬 큰 상황입니다. 이제 인구 감소는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경남 최대 도시인 창원 특례시 인구가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마산 창원진의 3개시가 통합창원시로 출범한 지 14년 만인데요.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 위상은 물론 지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로 출범한 창원시. 출범 2년 만에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통합 창원시 출범 당시 인구는 108만 명대. 계속해 인구가 늘면서 2012년에는 109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103만 명대까지 움츠러들더니 결국 지난해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청년 유출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최근 10년 동안 9만 명 가까운 청년이 학업과 주거, 문화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창원을 떠났습니다. 이제 괜찮은 직장은 많은데 문화 생활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좀 다른 대도시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창원에는 대도시보다 이제 뭐 전철이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교통적인 인프라가 작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창원시는 정주 여건 부족을 청년 유출 원인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 해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홍남표 시장은 새해 시작과 함께 실질적인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로 약속했습니다. 조금 저렴하게 청년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공공기여제도를 지금 마련했는데 올해 이제 그 대형 아파트들을 인허가할 때에 그런 것들을 좀 흡수를 해서 일단 시가 좀 그런 노력을 한다는 걸 좀 많이 좀 먼저 보이겠습니다. 당장 특례시 지위 유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할 경우 창원의 인구는 102만 명으로 특례시 기준 100만 명에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감소 추세라면 2년 뒤에는 이마저도 100만 명을 밑돌고 유예기간 2년 안에 변화가 없다면 2029년에 지위가 박탈됩니다. 지난 2일 화성시가 수도권에서 네 번째로 특례시가 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시 사례에 이어 이번에는 중소도시 살펴보겠습니다. 강원 지역의 이른바 빅3라는 춘천, 원주, 강릉 지역 중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원주입니다.
원주는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대도시 특례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보관인데요. 원주와 유사한 지자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 특례를 담은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법안을 보면 인구 30만 명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자체도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특례를 부여받은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재정과 인사권 등 행정사무에서 독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와 면적 두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원주시의 경우도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36만 2천 명을 기록하면서 30만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면적이 868만 제곱킬로미터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원주 지역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이 지방분권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례시 지정 면적 기준을 현행 1000제곱킬로미터에서 500제곱킬로미터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자율성을 높여서 원주만의 발전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원주시도 지난해 11월 특례시 지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면적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원주시와 사정이 비슷한 충남 아산시와 경북 구미시도 함께했습니다. 원주시 의회도 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원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특례시 지정에 따른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행정비용 증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독자적인 행정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 인력이나 예산들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초기 비용이 부담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정치권도 합심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자체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요. 중소도시 가운데 한 곳인 충남 당진시 인구가 17만 명을 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당진시의 인구 증가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50년 만에 인구 17만 명을 넘긴 당진시. 지난해에는 시 승격 이후 최대 인구인 17만 1000여 명을 달성했고, 합계 출산율은 1.03명으로 충남도 내 1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2년 6개월 동안 전입 인구는 6,300여 명에 달합니다. 당진시는 기업 유치를 비결로 꼽습니다. 단순 현금성 지원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학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다 보다가 당진에 제가 원하는 기업이 들어와 있어서 지난해부터 당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당진시의 기업 유치 금액은 충남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약 13조 8천억 원입니다. 또 지난해 상반기 기준 고용률은 70.9%, 전국 10단위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진시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위해 드론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한중 드론 합작 법인을 작년 말에 심천에 가서 한국 7개사, 중국 8개사를 MOU 체결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드론의 발전을 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전입한 인구가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도 추진합니다. 먼저 체육센터 건립 등 1,000억 원 규모의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의료 공백 해소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현대제철과 협력해 종합병원과 자사고 건립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다시지들이 강력하게 추진해서 2월 달에 현대철하고 자사고 종합병원을 MOU 체결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 역대 최대 인구는 18만 6천 명. 앞으로의 목표 인구는 오는 2040년 30만 명 달성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